2024년 1회 정기 기사 실기 11번부터 이어가 봅니다. 자, 그림은 PLC 레더도를 프로그램으로 변환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게 레더 다이어그램, 레더도죠. 얘가 레더도. 그리고 이것이 지금 프로그램으로 지금 변환해서 표현한 거고요. 여기 1번부터 6번 지나서 다시 7번부터 13번까지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완성한 거죠. 그럴 때 여기 빈칸으로 채워져 있는 부분, 그것을 채우시오 그랬네요. 그리고 이렇게 주어진 레더도를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바꾸기 위해서 명령어를 설명해 두었죠. 논리 연산을 시작한다 할 때 S.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S로 시작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A 접점을 하나 두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A는 AND, O는 OR, 그리고 W는 출력을 의미한다 그랬고요. N은 NOT, AS는 그룹 간의 직렬 접속, OS는 그룹 간 병렬 접속, 그리고 AND는 종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것을 이제 하나씩, 위에서부터 하나씩 하는 거죠. 자, 요거부터 하나씩 이제 입력을 하는데 P000을 처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얘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S를 딱 명령어를 넣는 순간 뭐가 하나 시작이 되는 거죠. 즉 A 접점 하나가 시작이 되고 이 주소인 P000을 써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여기 S하고 P000 이렇게 해주는 순간 기본적으로 처음 얘가 딱 시작이 된 거죠. P000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거기에 이제 얘를 붙이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직렬이니까 AND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부정이죠. NOT로 표현해야 되니까 AND이면서 NOT인 AN으로 표현하고 P010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AN하고 P010 해서 이거 끝냈고 여기까지 해서 이 부분이 된 거죠. 즉 이 부분을 이제 표현해 놓은 거죠. 그 다음은 다시 이제 얘와 병렬 접속을 하기 위해서 이 그룹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S하고 A 접점 무조건 S는 A 접점 시작을 하게 되는 거니까 S하고 M000 여기에 S에 그러면 M000이 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에 다시 한번 AND를 얘는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부정이 아니니까 AND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A하고 M001, A하고 M001 그러네요. 그런 뒤에 이 두 그룹을 묶어주는 거죠. 묶어준다. 근데 이건 둘이 병렬로 묶어졌기 때문에 그룹 간의 병렬 접속 OS를 써야 되겠죠. 그룹 간의 병렬 접속 OS.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그룹이 일단 한 그룹 만들어졌었고 이번에 만든 걸 가지고 그룹 간 병렬 접속인 OS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 뒤에 이걸 통해서 출력이 하나 만들어지죠. 이건 출력입니다. 출력은 W. 그래서 W에서 M000, W, M000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런 뒤에 다시 이거에다가 지금 직렬로 붙여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AND가 되는데 NOT이니까 AND NOT. 그래서 AN 해서 이때의 주소인 P002를 써준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덧붙여지게 된 겁니다. 근데 왜 여기 안 붙냐? 이건 출력이기 때문에 여기 출력 뒤에는 더 이상 안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어진 거에서 AND NOT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이 그룹에 다시 한편으로 더 이렇게 AND NOT 하나가 직렬로 여기 부정이 돼서 덧붙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다시 그거에 의해서 출력이 만들어지네요. 그러니까 출력인 W하고 M001 여기까지 이제 다 된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여기로 내려가서 다시 얘는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S M001 그러면 여기 S M001이 와야 되고요. 그거에 다시 직렬 접속이죠. 그러니까 AND가 되니까 A하고 P002 A하고 P002 그렇게 표현됐네요. 그 다음은 다시 이 부분을 즉 이것과 이것을 지금 병렬을 접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스타트가 아니고 여기에 바로 병렬로 얘를 붙여버린다 그런 의미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만들어서 그 뒤에 붙이는 개념보다는 그냥 바로 여기에 이건 그룹이 아니라 하나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얘를
병렬로 붙인다는 의미로 우리가 병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병렬 여기에 5월 이거 있잖아요. 5월 이건 그룹이 아니니까 하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P012를 이제 병렬로 붙인다. 그래서 여기에 5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병렬로 붙여지게 된 거고요. 아, 그것과 다시 이 부정을 직렬 연결이니까 그렇죠? 직렬 and이면서 not an이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an p003 왔고요. 다시 출력 w죠? w p011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끝났고 최종적으로 이제 종료한다는 의미로 여기에 and가 들어가 주면 되겠죠. 자, 차근차근 따라가시면서 이렇게 하나씩 확인해 보면 되죠. 그래서 1번은 S, 2번은 M001, OSWS, OSWS 그렇죠? 그 다음에 M001 맞고요. 그 다음에 O와 AND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2번 도면은 어느 154 수용가의 수전 설비 단선 결성도 일부분이다. 도면을 이용해서 각 물음에 답해봐라. 지금 삼상의 154짜리 60Hz가 공급이 되고요. 단록이 있죠. 여기 154면 단록이의 전격 전압 170kV.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실만 하고요. 여기 또 CPD라고 있네요. CPD는 뭡니까? 콘덴서형 계기용 변압기가 되는 거죠. 콘덴서형 계기용 변압기. 그리고 여기 LA도 있죠. LA 우리 154에 여기 피레기의 전격 전압은 얼마입니까? 144kV죠. 요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실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변압기가 있네요. 삼상에 154 22900V가 역시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 비율 차동 계정기로 해서 그렇죠? 여기 CT 두 개가 양단에 걸려서 전류를 지금 차동 계정기를 이용해서 지금 구별해 내는데 여기 보면 지금 델타 Y 결선이 있죠. 그러면 여기의 결선은 얘는 결국 최종적으로 뭐가 돼야 됩니까? 여기 Y 결선이면 여기는 델타 결선이 돼야 되죠. 여기가 델타 결선이면 이쪽에서는 Y 결선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 CT에 흐르는 이 전류는 얘가 델타 결선이니까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라 그러면 이때 전류 값에다가 CTB를 곱해야죠. CTB를 곱하고 거기에 루트 3배를 해줘야 됩니다. 이 델타 결선은 이 상전류에 비해서 선전류가 루트 3배가 되기 때문에 요거 루트 3배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여유율이 주어지면 여기에 여유율도 곱해서 계산해야 된다 그 얘기죠. 여기에 전류값 계산한 B에 CTB를 곱하고 루트 3을 곱한다는 거 여기 지금 델타 Y 결선의 변압기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델타 결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 주의해야 된다는 거 생각하면서 자 1번부터 한 번씩 생각을 해봅시다. 변압기의 2차 부하 설비 용량이 51MW고요. 수용률, 역률 이렇게 주어졌을 때 도면에서 변압기의 용량을 지금 용량을 구하라고 그랬죠. 자, 변압기 용량 어떻게 됩니까?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은 곱하고 부등률과 역률은 나눠야죠. 그래서 변압기 용량은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은 곱하고 부등률과 역률은 나눠야 되죠. 부등률이 안 적혀 있다면 1로 보면 됩니다. 1로 보면 되고요. 자, 여기 지금 메가 단위를 기준으로 하니까요. 여기 설비 용량에다 51메가 적고 수용률 0.7, 역률이 0.9, 부등률은 1로 보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39.67MVA를 답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자, 2번 가보면 변압기 1차 측 여기 1차 측이죠. 변압기 1차 측에 있는 여기 DS 요것들의 전격 전압이 얼마냐 아까 얘기했죠. 얘는 170kV 이거 외워서 답을 바로 계산해 주셔도 되고요. 자, 여기 계산하는 방법은 일단 전격 전압 어떻게 됩니까? 154 공식 전압에다가 1.1분의 1.2를 계산해 보면 이거 얼마 나옵니까? 168kV가 나오는데 이거 뭐 내선 규정에 의해서 요거에 대해서 154에 대해서는 170kV로 정했죠. 그래서 계산은 뭐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170이다 이렇게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3번 CT1의 B는 얼마인지 표에서
선정해봐라 여유율도 알려줬죠. CT1이 자 여기 있습니다. CT1에 CTB는 얘는 델타 얘가 Y 결선이어서요. 여기에서는 아까 우리 설명한 대로 여기 델타 결선일 때와는 다르게 여기 루트 3을 곱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부하 전류를 구해야 우리가 CTB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부하 전류 아까 요거가 지금 용량이 얼마였습니까? 이 변압기 용량을 가져다 이제 구해줘야죠. 그래서 1차 전류는 여기까지가 사실 1차 부하 전류라고 할 수 있죠. 루트 3 전압분의 용량 P를 곱하는데요. 여기 지금 용량이 아까 39.67메가였죠. 39.67메가니까 10의 6제곱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1차 측 전압이 154이기 때문에 V 대신에 154 역시 킬로볼트니까요. 10의 세제곱하고 여유율은 1.25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유율까지 곱해서 계산해낸 CT 1차 전류 값이 185.9기 때문에 여기에서 찾아야죠. CT의 전격에서 자 요거를 보면서 지금 여기 20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얘는 200대 5를 선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185.9에 해당되는 가장 가까운 값을 우리가 선정해 주면 되기 때문에 200대 5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죠. CT의 2차 전류는 늘 5A죠. 그래서 여기 200이 결정됐으면 200대 5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죠. 4번 GCB 내에 사용되는 가스는 주로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쓰시오. GCB 여기죠. 이거는 가스 차단기죠. SF6의 가스를 이용해서 아크를 소호시키는 그런 차단기죠. 사용되는 가스 SF6 육불화황. 자, SF6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5번 VCB의 전격 차단 전류가 23kA일 때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구하라고 그랬죠. VCB 여기에서는 그러면 차단 용량 어떻게 됩니까? 루트 3에 차단기의 전격 전압에다가 전격 차단 전류를 곱해주면 되죠. 근데 여기 지금 22,900V잖아요. 2차가. 그래서 그거에 차단기의 전격 전압 얼마입니까? 25.8V가 됐죠. 그래서 여기 전격 차단 전류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대로 한번 다시 적어보면 차단기의 차단 용량은 루트 3의 차단기의 전격 전압 전격 차단 전류가 곱해져야죠. 주어져 있고요. 22,900V의 차단기 전격 전압은 25.8이죠.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5.8. 그래서 루트 3에 25.8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메가볼트 암페어 여기까지 계산해 낼 수 있죠. 6번 과전류 계전기의 전격 부담이 9V 암페어일 때 이 계전기의 임피던스는 몇 오음인가? 과전류 계전기에서의 전격 부담 그러면 과전류 계전기가 담당하는 우리가 전력 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은 I 제곱 P 전격 부담이 P는 I 제곱 여기는 뭐 임피던스 Z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Z는 I 제곱분의 P가 되겠죠. P는 I 제곱분의 Z니까 여기 Z는 그러면 I 제곱분의 P가 되는데 전격 부담이 9라고 했고요. 과전류 계전기는 어디에서부터 전류가 흘러옵니까? 우리가 CT에서 흘러오기 때문에 CT 2차 측은 5A죠. 그래서 전류 5A의 제곱분의 9를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죠. 0.365ohm이 되네요. 7번 CT7의 1차 측의 전류가 600A일 때 CT7의 2차 측의 비율 차동 계전기의 단자 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냐? 지금 여기죠. CT7이.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얘가 지금 Y 결선이면 이것은 델타 결선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1차 측의 전류가 주어졌다면 1차 측의 전류에다가 이 CTB 여기 적혀져 있죠. 1200대 5기 때문에 2차 측이 당연히 작아져야 되니까 1200분의 5를 곱하고 끝나면 됩니까? 이 델타 결선에 우리가 선전류는 상전류에 얘가 루트 3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서 루트 3까지 곱한 것이 2차 측의 전류 이렇게 계산되어야죠. 요거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4.33A를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논리 회로의 명칭을 쓰고
논리식과 논리표를 완성하시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익숙하게 보신 분들은 이것은 익스클루시브 오어, 배타적 논리합이다라고 하는 그런 식인데요. 혹시라도 그게 만약에 이게 뭐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여기 논리표가 이렇게 주어지거나 또는 안 주어졌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A에다가 이렇게 A, B 만들어서 00, 01, 10, 11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본 뒤에 직접 여기 한번 넣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00 한번 집어 넣어 볼까요? 하나씩 넣어 봅시다. 00일 때 여기가 00이면 여기 0이 들어가고, 여기 0이면 이건 부정이니까 1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도 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0에서 부정이니까 1이 들어가니까, 그때는 이거 AND니까 둘 다 0이 있으면, 한쪽이라도 0이 있으면 이건 0이 나오죠. 0이 나오고 0에 대한 합은 다시 0이니까 그래서 이건 0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쭉 표를 만들어 가보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번에는 0, 1이네요. 자, A가 0이면 0이 되고요. 이쪽은 1이 되고, 그 다음에 B가 1이면 얘는 부정이니까 0이 되고, 얘가 1이면 이거 1로 바꾸어서 이거 AND니까 0이고 얘는 1이 됐죠. 여기 1이 됩니다. 그래서 0과 1의 5원은 1이 되죠. 한쪽에만 1이 있어도 이건 1이 되니까 여기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은 10을 한번 해보면, 자, 10을 한번 해보면 이건 색깔 한번 바꿔서 해볼까요? 이건 색깔을 A가 여기가 그럼 1이 되고, 그러면 그거의 부정은 여기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B가 0이니까 얘 0이 들어가고 그거의 부정인 1이 온다. 그러면 1에 대한 여기 합은 1이 되죠. 이거는 곱이니까 AND니까 이거는 00이니까 0이 되고요. 역시 여기 1이 있는 합이니까 이것도 1이 되면서 여기도 1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11 한번 넣어 봅시다. 여기다가 11, A도 B도 1이면 그거의 부정 0이 되고요. 역시 A 부정 0이 되니까 10 AND를 하면 0이 되고, 10 AND를 하면 0이 되니까 00을 집어넣으면 얘는 0이 됐죠. 그래서 이거 0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렇게 서로 둘이 다른 값을 가질 때만 1이 출력되죠. 01이거나 10일 때만 1이 출력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는, 자, 이것을 우리가 익스클루시브 오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배타적 논리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입력 상태가 다를 때에만 출력이 발생하는 회로입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플러스 모양의 동그라미 표현한,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또는 A의 B바, A바의 B, 그것의 합으로도 이렇게 표현하죠. 즉 여기 1이 나오는 그 순간을 한번 보면 이게 뭡니까? 이게 A가 안 나오니까 A의 부정이고, 여기는 B가 나오니까 B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표현한 것은 요거죠. 요거 1이 나오는 걸 찾아야 되니까 요거 아닙니다. 요거죠. 이거는 A의 0이 나왔다는 얘기는 B의 부정, 이것을 역시 더한 거. 이 표를 보고도 이걸 생각해낼 수가 있죠. 그리고 간단한 기호로는 익스클루시브 오어는 이렇게 배타적 논리합은 이렇게 오어 기호에다가 요거 하나 덧선이 하나 더 있네요. 이렇게 해주는 것을 또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명칭은 배타적이죠. 배타적 논리회로, 논리합 회로 또는 배타적 논리회로, 논리합, 배타적 논리합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익스클루시브 오어라고 해도 되고요. 그리고 논리식은 요거죠. 요거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 둘이 자리 바꿔도 물론 괜찮아요. 이렇게 써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논리표는 또는 진리표는 0, 1, 1, 0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죠. 14번 어떤 램프의 전압이 220V이고요. 소비 전력이 1000W다. 그때 램프에서 광속 F죠. 광속이 2000루멘 나올 때의 램프의 효율을 구하라 그랬네요. 그러니까 효율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뭘 생각합니까? 얼마만큼의 입력, 뭐가 들어가서, 그렇죠? 얼마만큼의 출력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즉 입력분의 출력을 일종의 우리가 효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소비 전력 1000W가 들어가는 램프가 있는데 광속이 이만큼 나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이런 논리로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이끌어내 볼 수 있죠. 그래서 램프의 효율이라고 하는 것을 뭐 에타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결국 얼마만큼의 전력이 투입이 돼가지고 광속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이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 전력 여기 1000이 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광속 2000이 오게 되니까 결국 1000분의 2000 그래서 2가 되고요. 얘 단위가 와트고 얘가 루멘 이렇게 되니까 단위도 루멘 퍼 와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요게 되겠죠. 요거 15번 양수량이 18 분당으로 주어져 있는 공식이네요. 분당으로 주어져 있는 식. 그리고 전체 양정이 25m. 이건 양정 그러면 그 낙차 물에 끌어올리는 그 길이를 의미하죠. 양정. 양수 펌프용 전동기의 소요 전력을 구하라. 효율과 여유 계수도 주어졌네요. 이거 뭐 잘 나오는 문제죠. 우리 펌프용 전동기에서 이때 소요 전력 또는 우리가 전동기 용량 이렇게 되게 하죠. 소요 전력으로 표현하고요. 6.12 에타의 KQH. 그 다음 이것은 분당 양수량이 주어질 때 얘를 쓰고요. 초당 양수량이 주어지면 얘를 쓰면 되죠. 그런데 두 식은 같은 식입니다. 그러니까 분당을 초당으로 바꾸니까 여기에다가 60을 곱하면 어차피 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식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에선 지금 분당 주어졌네요. 이 공식 써서 그대로 대입해 주면 되는데 Q는 양수량을 뜻하죠. 양수량 분당이냐 뭐 초당이냐 주어지는 값에 대입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것은 소요 전력 전동기 용량이 되는 거고요. H는 여기 H 낙차 또는 양정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리고 에타는 여기 효율 그리고 K는 여유 계수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식을 써서 한번 이제 그대로 대입해 주면 되죠. 여기 여유 계수는 1.1이라고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분당 여기 18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낙차 양정 25를 넣어주면 되고요. 6.12 그 값은 그대로 적고 그 다음에 효율 0.82를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나오네요. 그대로 공식에 대입해주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6번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 나오는 변전소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 자, 상주해서 감시하지 않는 변전소 시설에 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자, 변전소 이에 준하는 곳으로서 몇 킬로볼트를 초과하는 특고압의 전기를 변성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 즉 변전소의 사실상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것은 50kV가 되는 거죠. 50kV 여기 50이 와야 되고요. 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지능을 가진 자 이하 기술원이라고 할 때 변전소에 상주하여 감시하지 아니하는 변전소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자, 사용전압이 얼마 이하의 변압기를 시설하는 변전소로서 기술원이 수시로 순회하거나 변전소를 원격 감시하는 제어소에서 상시 감시하는 경우 그때는 상주 감시를 하지 않는 변전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는 170kV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50 들어가고요. 여기는 170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7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중성선이 단선되었다. 자, 전원이 있고요. 변압기네요. 그리고 여기는 단상인데 여기서 하나를 끌어왔다는 얘기는 단상 3선식에서 100V, 100V가 가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때 이 중성선이 단선이 되었다는 거죠. 그럴 때 A부와 B부와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냐? 역률은 1로 봐라. 자, 우선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갈 때에는 어차피 여기 지금 100V, 100V가 지금 그대로 이 권수비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V로 50W를 쓰는 거고 100V로 100W를 쓰고 있는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여기가 선이 끊겨버린 지금 사고가 발생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얘는 이제 이 선의 의미는 없어져 버리고 결국은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에 지금 50W 그 다음에 이쪽에 100W짜리가 여기 중성선이 없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즉 양단에 얼마가 걸린 몇 볼트가 걸린 셈이 됐죠? 여기가 100V, 100V니까 여기가 200V가 이제 걸린 셈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얘기죠. 여기가 이제 단선이 된 경우는
그렇다면 그때 A 부하, B 부하, 즉 여기에 걸리는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이 와트로 가지고는 구하기 조금 불편하죠. 우리는 만약에 이 부하의 저항을 안다면 이렇게 저항값을 안다면 바로 그 저항에 비례해서 200V를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50W짜리, 100W짜리의 저항을 구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 상태에서, 즉 여기에 100V를 지금 가했을 때 50W를 쓰고 있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100V를 가했을 때 100W를 쓰고 있는 거니까 그 상황에서 저항을, 즉 이 상황에서 저항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전력과 지금 전압이 주어져 있죠. 여기 전력과 전압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 관계로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VI가 되는 거죠. VI.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I는 필요 없고 V와 R이 지금 그렇죠?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때 I 대신에 뭡니까? V를 R로 나누면 되죠. ohm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R분의 V제곱 요거였던 거죠. 자, 이 식에 의해서 R을 구할 수 있죠. 얘네들이 자리 바꾸면 되죠. 자리 바꾸면 됩니다. 즉 R은 그러면 P분의 V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서 주어진 대로 먼저 여기에 저항을 구한다는 얘기는 얘를 가지고 풀어야 되니까 V에다 100을 대입하고 P에다가 50을 대입해야죠. 여기다가 100을 대입하고 즉 여기 A에서의 저항은 V에 100을 대입해서 100의 제곱, P는 50을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205ohm이었네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저항을 우리가 RP라고 하면 이 공식에 의해서 여기다 100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P에다가 100을 대입해서 구해보면 100이 나오죠. 그래서 이 저항을 이제 알아낸 겁니다. 여기에 있는 저항은 뭐 안 바뀌겠죠. 저항 205ohm, 얘는 105ohm이 된 거고 이 상황에서도 여기는 205ohm이고 여기도 105ohm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봤더니 여기 200이고 100이라는 얘기는 2대1의 비율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비례 배분해 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값 그대로 써볼까요? 200 더하기 100분의 200, 200 더하기 100분의 200. 우리가 비례해서 하니까 내 거가 분자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200이 곱해지게 되면 전체 전압, 그러면 비례해서 우리가 배분해 주게 된 거죠. 133.33V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 마찬가지죠. 둘이 더한 것분의 내 거, 그렇죠? B는 B의 전압 둘이 더한 것분의 105ohm이니까 105ohm이 분자가 오고 전체 전압 200을 걸어서 66.67V가 여기엔 답이 되겠죠. 18번 보호도체, 절연, 기타 부위의 재질 및 초기 온도와 최종 온도에 따라서 정해지는 계수는 143. 보호장치를 통해서 흐를 수 있는 예상 고장전류 수력값, 자동차단을 위한 장치의 동작시간 0.2초일 때 표를 참고해서 공칭 단면적을 구해봐라. 자, 보호도체의 공칭 단면적을 구하는 거죠. 이거는 뭐 이 공식이 있죠.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K의 루트 I 제곱 T가 됩니다. I는 당연히 전류죠. 어떤 전류냐? 예상되는 고장전류, 교장전류. 그 다음에 T는 딱 보니까 시간이죠. 그래서 자동 차단을 위한 보호장치의 동작시간. 그리고 K는 그쵸, 방금 문제에서 나왔지만 이런 조건에 의해서 정해지는 계수. 그래서 계수 주어지고 고장전류 주어지고 그 동작시간 정해지면 이렇게 K분의 루트 I제곱 T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K분의 루트 I제곱 T. 그래서 찾아보면 고장전류 여기 만이라고 알려줬죠. 그러니까 여기다 만 대입하고 보호장치 동작시간 0.2초 여기다 대입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계수 143을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계산해 보면 31.27 이거보다는 커야 되고 그쵸? 이거보다는 큰 값을 계산해 주면 되죠.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35스퀘어를 선정한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죠. 자,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